최근 정치권의 핫 이슈라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그런 부분 뺀다면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 변화의 진정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, 그것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부정적인 인식, 이것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,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, 이런 것이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이 대표의 변화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변화,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정치권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. 자, 나 차장, 이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을 최근 들어서 계속하고 있다, 이런 평가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우클릭 흐름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어제도 반도체 특별법 정책 디베이트를 했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꽤 전향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국내임은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측과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한다면은 52시간 원칙을 예외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내놨는데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,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주는 특별법에서 유일한 쟁점이었었습니다. 네.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법과 관련해서 특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 52시간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.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 있는 의원들,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노동계를 대변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고, 만약에 한다면은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지, 그러니까 뭐 특별법 형태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, 반대가 좀 심했었죠. 예, 근데 좀 어제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뭐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개발 분야 중에서 무소속 전문가들 이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, 이걸 왜 안 해주느냐 하면 말이 안 된다. 네.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흐름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. 다만,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달라졌냐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난해 8월 전당대 이보다 더 빨리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 전에 연금 개혁 같은 걸 얘기했었을 때도 꽤 많이 좀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. 그러니까 먹사니즘 행보를 보이면서 보였던 행보하고 계속 연장선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난해 중반 정도부터 먹사니즘 내세우고 뭐 금투세 폐지 관련한 얘기하고 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때부터 사실상 우클릭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거다, 그런 얘기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디베이트를 했던 주제가 보면은 민주당에서 3번 디베이트를 했는데, 네. 금투세였고 상법이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52시간제였습니다. 보면은 어떤 면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장 뭐 이렇게 원리처럼 이렇게 강령처럼 걸려있던 문제들을 갖다가 좀 다시 당내 토론하자는 것 자체가 약간 다른 지향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좀 변화를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, 일단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, 이것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그런 흐름으로 어느 정도 당에서 결정됐다, 이렇게 봐야 되나요? 아니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 대표의 의견이지 뭐 당 대표라도 당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 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하는 흐름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를 본 다음에 이렇게 뭐 주요 언론들의 평가를 보면은 네. 뭐 경영계의 손을 이 대표가 사실상 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. 아까 발언도 발언이지만은 어제 토론한 형태에 보면 약간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노동계 패널 등에서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은 이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뭐 반박을 한다든지,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구독이 생길까봐 장을 담그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약간 경영계를 역성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. 네. 이게 뭐 또 근로기준법을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그동안은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였는데, 노동법 전체를 뜯어고치면은 노동계가 걱정한 것처럼 전 영역을 확산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좀 달라졌습니다. 다만 당내 환노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들어봤는데, 네. 이게 뭐 어제 자리로 이 대표가 또 민주당이 결론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, 당내에서 또 추가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게 보겠다 해서, 그러니까 당내 이견은 있는 거고 아직 뭐 확정됐다, 여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. 일단 뭐 큰 흐름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좀 예외 조항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긴 한데, 최종 결론을 좀 두고 봐야 되고요. 또 그랬을 때도 고소득자의 기준을 그렇다면 연봉 얼마로 잡아야 되냐, 여기서부터도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, 또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것은
꼭 고소득자 뭐 저소득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또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강론상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흐름이 좀 잡혔다. 아마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우클릭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노동계는 이미 목소리를 좀 높이기 시작한 것 같고 민주당 내 당내 반응도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뭐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.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 형국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. 그리고 어쨌든 이 대표가 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이런 목소리 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있는 반면에요. 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계나 이쪽에서는 좀 반발 목소리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또 다른 그 노동계 쪽 의원인데 했던 게 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 등이 유지되는 모습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. 이게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되게 조심스럽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의 변화, 우클릿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지금 뭐 대략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 보면 40% 전후해서 굉장히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걸 좀 누그러뜨리는데 즉 중도로의 어떤 확장성을 가져가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? 아니면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이 대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실익이 없다. 오히려 자꾸 변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만 줄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대표가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네. 보면은 뭐 이번에 뭐 비상계엄 이후에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2기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로 일관되게 보여왔던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관건은 과연 이 대표 이런 노력이 그러니까 여론의 반응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. 근데 오늘 또 이 당 대표실 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한 얘기가 민생 정보를 걸었더니 언론에서 오히려 관심을 보이더라. 자기들은 어떤 면에서 정무적인 것들을 하면은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뭐 경제 단체를 만난다든지 이런 의제를 내세운 게 언론이 좀 더 주목하는 것 같더라.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재밌었는데요. 아무래도 좀 이런 의제화 자체가 언론에서는 일단은 좀 크게 화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당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뭐 변검, 카멜레온 등등 해가지고 태세 전환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약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약간 그런 움직임하고는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건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그 국민들의 신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만약에 이런 이재명의 대표의 변화 노력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뭔가 진정성이 있는 거다, 뭐 선거 국면용이다 이런 게 아니란 인식이 돼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이런 행보에 대한 언론의 반응들을 보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.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명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. 김경수 전 지사도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약간 문 전 대통령도 통합 행보 이런 걸 또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이 비명계들 움직임 이거 한번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. 사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앞서진 상황에서 뭐 비명계 그러니까 저기 민주당 내 다른 대선 주자로서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마 설 연휴 앞두고서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. 뭐 최근에 뭐 기사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기지개라는 표현인데 기지개. 이런 움직임들 많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. 비명계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건가요? 예, 근데 이런 노력들이 뭐에서 SNS에서 이렇게 뭐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의견을 발표한다든지 뭐 이런 자리는 많은데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아직 적고 뭐면서 좀 한 걸음 한 걸음 행보에서 조심하는 모양새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주목해야 할 거는 뭐 신상김이라 불리는 김동연, 김부겸, 김경수 등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개헌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또 김동연 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 현안 등에서 좀 의견을 많이 밝히고 있긴 합니다. 다만 이런 흐름이 자체가 워낙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하고 했었을 때 좀 비교가 약간은 아직은 발목 잡기 수준으로 내부 총질 이런 프로그램에서 자유롭지가 않아가지고 이분들 스스로도 좀 그 행보에서 제약이 스스로 걸려있는 느낌입니다.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뭐 그 총구를 상대를 향해서 겨누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명계의
얘기에 대한 좀 불쾌한 어떤 감정 이런 것을 표출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그 항소심 결과 이런 부분이 또 비명계의 움직임에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변곡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형국이 오히려 좀 판세를 좀 잘 읽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마 2월 말, 3월 초 이 국면에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아마 비명계 인사들 포함해서 또 여권 내에서도 이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지만 이 우클릭 방향 이 이른바 정치적인 확장성을 꾀하는 이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? 아니면 또 어떤 변화가 예상할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런 방향으로 잡았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 게 뭐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상징과도 같은 부분이었었는데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지금은 부를 나누는 문제가 더 중요한 세상이다. 경제 안정과 회복, 뭐 성장이 가장 시급한 만큼 뭐 기본사회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.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뭐 기본사회위원장에서 이렇게 거기서도 물러났죠? 예, 그런 움직임들을 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, 그러니까 그 오늘 당 대표실 관계자하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 매크로하게 이 대표가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얘기들은 거의 다 내놓은 것 같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만약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을 경우에 그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다시 나눠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조금 더 그런 성장 문제만이 아니라 성장 이후에 또 나누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. 결국 그게 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비판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반박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네요. 네,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우클릭 행보, 중도 확장을 꾀하는 이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,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, 또 그에 맞서는 비명계들의 움직임은 어떠했는가, 향후에 변수가 있다면 무엇인가 등과 관련해서 정치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.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